네, 안녕하세요. 포스트엑스 크리에이터 2023 이동현상 강의를 맡고 있는 화학공학과 최현서입니다. 네, 이어서 바로 4주차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부터는 열전달 수업인데요. 유척학에서는 좀 되게 유체의 흐름, 어떤 속도, 압력 이런 걸 배웠다면은 열전달에서는 좀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중에서도 열에너지가 온도차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앞에서 봤던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압력차에 의해서 유체가 이동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람이 부는 이유 생각하면 간단한 것처럼 고압에서 저압으로 압력차에 의해서 유체가 이동한 것처럼 열은 온도가 높은 쪽, 즉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적게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 그게 있어야 이동을 하는 거죠. 연력학 그 1법칙, 2법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연력학과는 좀 다르고 연력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응용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편이 아마 좀 제 생각에는 가장 정확한 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차는 총 3문제, 네 문제네요. 4문제나 가져왔기 때문에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의 열전상, 서머커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약간 어떤 물체의 온도 프로파일을 재는 데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벽으로 이루어진 화로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열전상 주변의 공기 온도가 293켈빈이고 벽의 온도는 373켈빈일 때 이걸로 측정되는 온도를 구하시오. 주어진 개의 열전상 공기한 열전달 개수는 15와트 per 미터 제곱 켈빈이고 스테판 볼츠만 상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방 안에가 있는데 이 벽이 있어요. 벽. 이 벽은 검은색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도가 373켈빈입니다. 이 안에 검은색의 열전쌍이 있는 거죠. 그죠? 얘의 온도는 293켈빈인 거고요. 그죠? 주변의 공기 온도는 그때 이 공기하고 열전쌍 사이에 열 전달되는 우리 사실 모든 열이 100% 효율로 전달되는 건 없잖아요. 사실 뭐 이상적으로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없습니다. 보통은. 그게 가능했다면 뭐 핸드폰, 뭐 배터리 이런 열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열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열 전달 개수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딱 그 열 전달 개수만큼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열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 여기다가 어떤 열 전달 개수를 곱한 값에 따라서 한 80 정도가 전달되게 된 형식입니다. 정상 상태일 때요. 그때를 가정하는 거고 그건 얘는 그래서 단위 면적에 대해서 1켈빈만큼 온도차에 대해서 15와트만큼의 열이 효율로 전달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열전달 개수라고 하고 슈테판 볼츠만 상수는 우리가 보통 열 전달하는 방식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대류, 전도, 복사가 있습니다. 대류 전도는 고체와 액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복사는 매질이 없이 그냥 빛에 의해서 전자기파에 의해서만 고온의 물질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열 전달 방식을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거 있죠? 우리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복사 에너지 형태인 거고 사실 그 에너지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손바닥 같은 걸 가까이 박수 치듯이 딱 대보면 따뜻함이 좀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체온으로부터 열이 복사 에너지 형태로 다른 손바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첫 문제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상 상태가 되면은 즉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열전상 주위의 공기로부터 대류가 발생해서 얻게 된 열량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즉 대류를 통해서 얻게 된 열량, 대류로 얻는 열 있고 복사에 의해서 열전상이 받는 온도가 낮은 벽 쪽으로 방출하는 열량이 같을 겁니다.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떤 식이 될 거냐면요. 이 열 전달 계수를 H라고 하면은 H 곱하기 떨모커플의 온도 마이너스 공기의 온도 에어라고 할게요. 얘는 슈테판 볼츠만 붙이게 하면 이 복사라는 거는 온도가 T일 때 표현 온도가 이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는 걸 보통 시그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벽과 어떤 기준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차이값을 이용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벽의 온도 그리고 떨모커플의 온도 해서 복사로 들어오는 빠지는 양과 대류로 들어오는 양이 서로 같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얻는 열량과 나간 열량이 서로 같다 해서 대류와 복사로 발생하는 들어오고 나간 열량이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이 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 같은 경우는 이 시그마 값이 일정해요. 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답을 보시면 15 곱하기 떨모코폴의 온도 마이너스 온도 20도는 5.66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다가 괄호 열고 이제 373 켈빈이었으니까 참고로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넣을 때는 이 온도는 반드시 절대 온도만 넣어야 합니다. 절대 온도. 섭씨 온도로 주어진 것도 절대 온도로 환산해서 넣으셔야 돼요. 화씨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이때 온도는 떨모코폴 마이너스 273이 되겠죠. 환산하는 온도 방식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대생이라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계산할 때 사승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저는 그래서 보통 매트랩 같은 걸 풀었는데 답을 구해보니까 51도씨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복사에 대한 문제 나오면 한 번에 어떤 식 하나로만 풀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하냐면 때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씩 넣어보면서 이 온도에서는 이게 맞나 아닌가를 보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이제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매트랩이나 매스메티카 같은 걸 써서 아니면 울프라 알파를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풀어요. 그래서 혹시 뭐 같이 공부하실 때 그거를 같이 켜놓고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계산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물 좀 마시고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10번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정상 상태에서 지구로 방출되는 복사열은 지구 표면에서 이제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와 일치하겠죠.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복사 평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얻는 열량과 나간 열량이 똑같을 거다. 지구 대기 바깥 표면에서 평면에 대해 수직으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태양 상수가 이만큼이라고 합니다. 즉 면적당 1367와트만큼의 그 일률로 에너지가 들어온다라는 말이고요. 이 에너지 중에 지구가 반사하는 비율은 31%라는 거죠. 즉 들어오는 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31%를 제외한 애들만 지구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 이 지구를 이상적인 흑체로 가정해서 지구 평균 온도를 구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해라라는 겁니다. 복사율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 슈테판 볼츠만 상수도 나와 있고 흡수율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 다음에 결국에 사실 핵심은 이거죠. 에너지의 방출량은 역복사량이랑 같을 거다. 반대로 우리가 복사하는 양과 같을 거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역복사량은 결국에 시그마 지구의 온도 곱하기 지구의 전체 단면적이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왜 단면적이냐면은 태양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복사 에너지를 받는 면적은 이 단면적이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결국 에너지 유입량이라는 거는 이 단면적에다가 태양 상수에다가 1-A의 비율을 해준 거랑 같겠죠. A라는 건 반사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유입량. 에너지 유입. 그 다음, 그러면 이제 S는 태양 상수고 A는 지구 반사율이라고 했는데 적어 놓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얘는 태양 상수, 얘는 반사율. 복사율이랑 반사율은 다른 겁니다. 그 에미션 레이트, 즉 입실론 이거 복사율이랑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기반으로 위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바로 식을 세워보면은 시그마 지구의 온도 넷은 4승 곱하기 4파이 아래 제곱에 얘는 파이 아래 제곱에 S 곱하기 1-A 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방출되는 양은 그냥 지구 전체 표면적이 돼야 되겠죠. 단면적이 아니라 얘는 표면적, 그리고 받는 양은 이거는 단면적. 복사 에너지를 받는 건 단면적으로 받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고려해줘야 되지만 방출되는 거, 식는 거는 지구가 식어가는 과정에 대해 열교환이 일어나는 건 거의 모든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 왔겠죠.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쭉 풀어보면은 이 T2라는 거는 태양상수 1-A 곱하기 나누기 4 시그마의
전체 4분의 1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계산을 해주면 255 켈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18도씨가 되겠죠. 지구 평균 온도가 이러면 18도씨가 마이너스 18도씨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빙하기를 넘어서 거의 전 세계가 맨날 겨울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이크센스 하진 않습니다. 되게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또 추가로 들어갈 것 같냐면 온실 효과라는 게 있죠. CO2나 수증기 같은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CO2보다 수증기가 훨씬 온실 효과의 효과는 큽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 온실 효과는 가속화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건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에 흡수된 부분을 감안하면 역복사량의 방사기수는 좀 더 이제 원래는 한 6.15 했을 때 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 그 방사계수를 한번 더 넣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시그마 t의 2의 4승 곱하기 4파이의 아래 제곱에 들어오는 열량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걸 계산해 주는 거죠. 이거죠. 1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S의 1-A 곱하기 나누기 4시그마의 전체 4분의 1승일 텐데 그때는 이제 좀 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때는 2가 추가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288 켈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도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온실 효과를 고려한 값은 거의 비슷하구나, 통계적 자료하고 좀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문제만 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 문제가 있고 열교환기 문제가 있는데 열교환기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카운터플로우 열교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유속이 1kg인 더운 물이 있고 열교환기에서 50도씨로 냉각돼서 나간다고 합니다. 냉각수의 질량 유속이 2kg/s이고 입구 온도가 25도씨라고 할 때 열교환기의 교환 면적을 카운터플로우, 향유식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열교환기에 대해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박스로 열교환기가 대충 그려져 있다 하고 여기서 이렇게 고온, 높은 온도니까 TH를 할게요. 핫 해가지고 H. 그거 들어오니까 in. 여기는 핫 플로우가 아웃 해서 TH 아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카운터 플로우로 시원한 그게 들어오겠죠. 냉각수. 쿨러가 in. 그 다음에 쿨링이 아웃 하는 걸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델타 T는 델타 T2라 하면 여기는 25도씨가 될 거고요. 여기는 델타 T1인데 문제에서 나왔듯이 나와 있진 않네요. 네, 그래서 우린 결국에 그걸 구해야 되는 건 근데 지금 더운 물이 들어오는데 20도에서 50도로 냉각되어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입구 온도가 25도씨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건 따로 구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아직 모르겠다. 그죠?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의 연용량도 다 나와 있고요. 열전달 계수. 이거는 총괄 열전달 계수라 그래가지고 사실 열전달이 되는 건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아까 말했듯이 전도, 대류, 복사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걔네들을 통합해서 그냥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인 열전달 계수가 얼만데 라고 했을 때 그 값을 보통 총괄 열전달 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풀이를 보면은 열 플럭스라는 걸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 열량이 흘러내려가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Q를 보면은 이 닷을 눌렀다는 건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매스 플로우 레이시 되는 거겠죠. 그러면 뜨거운 쪽에서 잃은 열량은 결국에 차가운 쪽이 받아간 열량이랑 똑같을 거지 않습니까? 차가운 쪽의 유량에 대해서 잃어가는 열량이 되겠죠. 양수값으로 구해주기 위해서 out, in을 다 바꿔서 계산해 주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물의 경우는 보통 이제 연용량이 잘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니까 CpH는 CpC랑 같다 라고 계산해 보면 약분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얘는 TC의 출력 온도, 아웃 온도는 TC의 들어간 온도에 대해서 매스 플로우 레이트의 뜨거운 거 나누기 차가운 거 곱하기 TH의 in 마이너스 TH의 아웃이 될 겁니다. 계산을 해주면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25 플러스 0.5 곱하기 90 마이너스 50 하면은 45도씨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TC 아웃의 온도니까, 그러면 델타 TC라는 건 사실상 20켈빈이라는 거죠. 차가운 온도가 변하는 정도. 그다음 델타 TH는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40도씨, 40켈빈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러면 20도씨가 증가했으니까 이만큼은 45도씨만큼의 변화를 가지고 있겠네요. 여기도 25도씨만큼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좀 구해보면은 이제 델타 T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싶은 그거거든요. 그 전체적인 온도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열교환되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랄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왜 구하냐면 결국에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면적이란 거는 항류식에서 어떻게 계산되냐면 총괄 열전달 계수에다가 이 델타 T LM이라는 걸 약간 환산하는 델타 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다가 이제 열 플럭스를 곱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LM은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T1 마이너스 델타 T2 분의 델타 T1 분의 델타 T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델타 T1이라는 거는 입구에서의, 여기는 출구에서의 온도차인 거예요. 쭉 보시면 얘도 계산해주면 ln 자연 로그 ln 45 나누기 25분의 45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얘는 34도씨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략. 네, 그럼 이제 결국에 그 단면적, 이 열교환기 안에서의 단면적이 얼마냐, 카운트 플로우니까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총괄 열전달 계수 곱하기 델타 T LM 환산된 그 온도차인 거죠. 거기다가 열 플럭스를 넣어준 거랑 똑같은 거니까 히트 플럭스라고 있어요. 히트 플럭스, 방사되는 열의 양. 얘는 질량의 흐름. 사실 차가운 애들, 그러니까 그 냉매에 대한 텀을 이렇게 분자에다가 온도차를 올려도 되는데 뭘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을 거니까요. 어차피 열전달 계수 곱하기 델타 T LM을 해주면 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그 항유식 열교환기 면적이 되는 거겠죠. 쭉 계산을 해주면 1kg/h에다가 4.3 곱하기 10의 3승 줄 per kg 켈빈, 그 다음에 온도차는 40도씨였죠. 그 다음에 1000W per 미터 제곱의 켈빈 곱하기 34도씨, 아까 구했던 델타 TLM입니다. 그럼 하면은 대충 4.94 미터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차 수업은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도 좋은 문제인데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텍스트북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미리 한번 쭉 보고 들어가시는 거랑 아닌 거랑 나중에 진짜 공부할 때도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서 4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